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월 모평을 봤으니까 오늘부터 오늘 9월 모평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은 공통문항 해설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는 이제 쌤이 얘기해주는 평가는 미적분 이제까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번 시험에서도 일단 쌤이 수업 시간에 자주 강조했던 것들 이제 모의고사 본 다음에 쌤이랑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잘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3, 4차 함수는 잘 알아야 된다. 알았어? 함수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특히 그래프 대응.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고, 좋아해요. 그런 것들 알았어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까다로운 문제 당연히 있었어요. 까다로운 문제 있었고, 그 상황을 아마 문제 풀다 보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고 어느 상황에서 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지적하는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잘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요거야 계산 문제니까, 그치? 그래도 조금 이제 색다르게 나온 편이죠. 보통은 그냥 가볍게 주는 건데 이런 거 나왔다는 거, 이거 뭐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합차 공식 쓰이는 문제고, 이거야 이제 극한 나왔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건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극한의 뭐에 음꼴이니까 미분계수 장식.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 정도 우리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한번 체크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에서 우리는 각이 치접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 쌤한테 배운 방법은 홀짝 공식, 그치?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으로 미적분 말고 삼각함수에서 알아둘 공식은 4가지가 있다는 거. 뭐가 있나요? 탄젠트, 왕타 공식. 탄젠트는 혼자 달라. 그래서 바꿔야 돼. 또는 사인과 코사인이 있어. 그때는 등식일 때 탄젠트를 만들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제곱 공식. 너무 유명하지, 그치? 제곱하는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하면 1이다. 유도되는 과정은 원이었다는 거. 그래서 원의 점은 삼각함수다. 삼각함수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의 각 공식. 각이 우리는 음수인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처리하는 거. 그건 이제 함수 그래프 특징, 원점 대칭, y축 대칭 이런 거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각을 변환하는 거, 홀짝 공식. 90도가 홀수기냐 짝수기냐 이거죠. 자, 파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분모 2가 없으면 90도가 짝수기 있는 거다, 그치? 파이 앞에 개수가 아니라 분모 2가 없으면,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가 되는 거고 부호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파이에서 세타만큼 빠졌으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만 양수,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다음에 삼각함수 값이 나왔어요. 삼각함수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했어요. 요걸 던져주세요. 그죠? 요걸 던져줬기 때문에 던져주긴 해야죠.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분면, 세타는 이사분면 각이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 음수가 나왔으니까. 자, 그럼 당연히 얘는 부호가 뭐가 나요? 음수. 그러니까 선택지는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삼각함수 값 나오면 선생님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직각삼각형.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뒤에 도형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시험 대비하면서 쌤이 얘기해주는 적이 있었죠.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만 생각하지 말고 삼각비도 생각하고, 맞나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떴으니까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는 12,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내가 구하는 거 빼기 1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여기서 필요한 거 다시 한번 본인이 정리.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 2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 됐어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이거는 우리 연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연속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우선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불연속인 점을 발견해야 된다.
절대 문제에서 둘 다 연속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 뭐 하나가 불연속, 하나 연속, 둘 다 불연속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범위별로 나왔을 때 우리 꼭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 이거 꼭 구분하자고 얘기했었죠. 이거랑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건 미분 가능성에서 연속을 따지고 확인하는 거죠. 다음 함수는 연속인 함수니까 함수값이 극한값. 원래 원칙은 x가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보이려면 기본적으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 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아마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 연속 체크만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연속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불연속인 점을 찾는다. 근데 그러한 연속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던가 또는 정의식. 당연히 제일 좋은 풀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프죠. 이것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등차 등비 수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안 나왔어요. 그죠? 어렵게 안 나오고 오히려 저만씩 거꾸로 풀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죠? 아마 그게 좀 많이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등차 수열입니다. 쌤이 등차 등비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야. 뭘 잘 보자 그랬어? 밑에 숫자. 그치? 물론 첫째와 공차를 써도 되고 등비는 첫째와 공비 쓰면 돼. 그게 가장 기본이야. 근데 우리가 배운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기억하자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볼게요. 구하라는 게 두 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항을 K라고 둘까? 자, 쌤이 얘기하는 거 우리 구하라는 게 K야. K에 관한 거 알면 되는 거야. 또는 첫째 항 공차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은 어때? 두 가지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요거를 딱 보자마자 들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8하고 12 숫자 합 20 가운데 A10 두 배가 빼기 6이니까 A10은 요게 되는 거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아? 두 번째 항으로부터 10하고 2는 8 차이 나니까 공차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이렇게 돼. 우리는 구하려는 목표가 뭐라고요? K 구할 거야. 알았어? 지금도 쌤은 미지수 두 개를 쓴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두 번째 항하고 공차 하나 차이가 나는 거고요. 맞나요? 그다음 두 배. 다섯 번째 항은 K랑 3 차이 나는 거니까 K 플러스 3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만 하면 쌤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K를 찾는 거니까 여기 두 배에서 이항을 해버리게 되면 7D가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7분의 K가 되는 거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면 되겠다. 요거 첫째 공차를 안 하는 풀이. 그래서 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았죠? 마무리 적으면서 쌤은 답을 마무리하는 풀이를 적겠습니다. 빼기 3은 K 마이너스 7분의 8D가 되는 거고 8K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K가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항은 21이 되겠더라. 알겠죠? 무조건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여러분들한테 첫째 공차 쓰는 거 가장 기본이다. 정말 몰랐을 땐 그걸 해라. 근데 우리는 밑에 숫자 차이를 이용하는 풀이가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리고 등차 수열의 제일 중요한 특징 뭐가 있다면 대칭성. 자, 우리는 대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함수에서 뿐만 아니라 대칭이라는 요소가 너무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다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6번 간단하죠?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가볍게 확인할게요. 극대가 있으면 3차 함수니까 그래프게. 우리는 항상 그래프 연습해야 되고 3차 함수는 꼭 핵심이 뭐야? 변곡점에 대한 대칭성, 점대칭이죠. 점대칭. 비율 알아야 되죠. 1대 2 맞아? 여기서 다 그었을 때 1대 2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이거를 꼭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특징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야. 알았죠? 점대칭이 된다. 이거 꼭 잘 체크하세요. 여기 무조건 변곡점. 이거 강조했죠. 평상시에도. 그렇죠? 변곡점에 대한 대칭인 함수다. 자, 그러니 극대는 여기서 발생하고 극소는 여기서 발생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구하면 돼? 도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고 3x제곱 빼기 6x니까 이쪽 부분이 x 이퀄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가 x 이퀄 2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극소니까 구하려는 값은 f2가 되는 거. 당연히 k값 찾을 수밖에 없겠고요. 맞나요? 여기는 0,9가 되니까 k값은 9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하려는 f2다라는 값은 8-12 더하기 k 9가 되는 거니까 5가 되시겠네요. 그렇죠? 자, 뭐 굳이 특별한 거 거기다 그냥 이것만 우리 정리합시다. 3차 함수 변곡점에 대한 대칭성.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일단 7번. 자, 7번 문제는 자, 일단 역시 쌤이 강조하는 문제 중에 이거 잘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 AN 나왔고 SN이 나왔어요. 근데 SN 나왔을 때 우리가 구하려는 건 요거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시그마에 관한 문제는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열, 성질 쓰기, 쌤이 알려준 계산하는 방법 맞아요? 그리고 시그마가 뭐에 관한 식? 시그마나 SN이 n에 관한 식 일반항과 합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에서 AN하고 SN이 함께 나왔을 때 여러분이 처리할 거는 all SN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AN꼴로 유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AN이 나오려면 SN에서 SN-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전부 all SN을 만드는 방법은 AN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이 식을 이용해서 SN꼴로 아니 얘를 AN꼴로 이렇게 만들면 되죠. 당연히 이거 할 때 주의할 사항은 N이 뭐부터라는 거? 2부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건 이거예요. all AN으로 풀 것인가 all SN으로 풀 것인가 이 판단만 우리가 잘하자. 당연히 우리가 일반항과 합의관계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놓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쌤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항 첫째 항하고 S1 요거 꼭 비교하자고 했었죠. 요게 포인트죠. 자, 그리하여 여기 보시다시피 구하려는 거에 SN과 AN이 함께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SN에 관한 식이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좋다? AK를 어떻게 만들자? 여기 방금 적은 식에 SK에서 SK-를 이렇게 S로 만들면 되는 거죠. 왜? SN이 N에 관한 식으로 벌써 나왔는데 굳이 말했잖아. 판단을 잘하라고 all AN으로 만들던가 all SN에 관한 식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은 미친 듯이 얘기했죠. 근데 설사 이걸 안 썼다 하더라도 이상함을 느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이 문제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A1하고 S1은 같아진다라는 거. 이 생각이죠. 그리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10번째 항까지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SK-1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건 K니까 K는 2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1 이상한 거죠. 그쵸? 이거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S1 빼기 A1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나와 버리십니다. 0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요 놈은 시그마 K가 두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자 SK 빼기 1이니까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여기 식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k-1 곱하기 k분의 1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된다. 그럼 시그마 다음에 변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분모의 곱 모양이기 때문에 뭐한다? 부분분수분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니까 1 되겠죠. k가 2부터 10번째 항까지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것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기억해 줘야 될 건 차이가 일정해요. 가운데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 소고형의 합이다라는 거 이거죠. 그래서 2를 넣어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 3 넣어주면 2분의 1 바로 지워지니까 얘는 앞에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맨 뒤에 하나가 남으니까 10분의 9 이렇게 나와 버릴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자, 쌤이 말하는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AN으로 풀 것인가? SN꼴로 만들 것인가? 자, 정리할까요? 됐습니까? 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 또 한번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해 두시거라. 그러니까 모양이 휘둘리지 말고 분명히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본 거고 배운 걸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고, 알았죠? 지금까지는 2,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분석이라는 거 할 거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꼭 봐야 돼요. 습관은 구하려는 걸 위주로 풀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 주세요. 알았죠? 자, 8번. 요건 어떻게 보면 살짝 헷갈릴 수 있고, 이제 문제만 계속 주구장창 푸는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에 접한다. 자,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문제죠? 공통 접선이 생기는 거죠. 우리 공통 접선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2가지 케이스가 있죠? 공통 접선을 갖는 경우는 같은 점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와, 그 다음 2번째는 접점은 다른데 공통 접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 2번째 꼴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요 생각에서 함정에 빠져서, 근데 요즘엔 학생들한테 쉽게 준단 말이에요. 1,2 넣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답이 없어. 음수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거. 그죠? 이런 생각이라는 걸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이제 여기 위에 점에선 접점, 그림은 다르지만 그냥 이대로 풀게요. 얘는 접점을 모릅니다. 그렇죠? 당연히 접점을 모르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접점을 미지수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접선에 관한 문제는 접점을 중심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접점이 나왔으니까 바로 도함수를 구해서 y'은 3x의 제곱 빼기 4가 되는 거고, 1 집어넣어주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신다? 빼기 1이 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도 해야 될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y'은 4x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t를 넣어주면 4t 세제곱 플러스 3이다라는 건 마이너스 1 맞나요? 그래서 t의 값은 얼마가 되십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린 접점의 좌표를 찾은 겁니다. 그럼 이제
x좌표와 t좌표를 찾은 거죠. 근데 a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봐. 저 점은 이 접선이에요, 점이에요. 접선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y 빼기 y좌표. y좌표는 피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그래서 y 꼴 빼기 x 플러스 3 되는 거고요. 여기다 빼기를 넣어주면 여기는 4.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각하실 건 이거죠. 혹여나 만약에 선생님 그게 답에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예전에는 100% 그렇게 나와요. 요즘 그렇게 안 나오긴 하지만 섣불리 정답 지금 확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할 건 조심하자. 공통 접선이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뭐 그것만 우리가 체크 하나 합시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번 문제. 자, 우리는 삼각함수도 대칭성을 갖고 있죠. 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걸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알았어요?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 자, 삼각함수는 주로 닫힌 구간이 잘 나오는 편이죠.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포인트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해설 강의 쌤이랑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를 잘 구분해 주세요. 알았죠? 모양에 속지 마세요. 아마 이번에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은 이런 모양에 당황을 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문자가 4개나 돼 보니까 5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고정관념. 문제를 끝까지 보고 판단해야죠. 요거부터 보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일단 이 구간에 정의된 두 함수가 나왔대요. 자, 함수가 나왔고, 뭐 어려운 함수가 아니죠? 뭐 굳이 체크하자면 이렇게 해야죠. 얘는 주기가 2파이 6분의 파이로 나왔으니까 12가 되는 거고, 얘도 주기가 12가 되는 거고, 그렇죠? 주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 한 주기에 관한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fx하고 y 꼴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x좌표래요. 이거 할 때 이거다. 자, 이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다음 y 꼴 gx와 y 꼴 k. 똑같은 거랑 만나게 되네요. x좌표를 이거일 때 이거. 구하라는 게 이건데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얘기는 쌤이 지수로고 함수할 때부터 많이 얘기해줬지만 우리는 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전 지수로고 함수 문제를 풀어보게 된 학생들 또는 쌤한테서 이런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내가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지수 함수들이 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딱 그어주지 않는 한 또는 그어주더라도 예를 들어 x 이퀄 k라고 우리가 두었을 때 k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한은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2가지. 맞나요? 여기 아니면 여기죠. 이유는 지수함수는 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얘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위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리라는 수학적인 개념은 뭡니까? 절대값입니다. 그러니 쌤이 이 예시를 들어준 이유는 뭐냐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뺀 것의 거리야. 뺀 것의 절대값이야. 이거 100% 거리야. 더군다나 x좌표들을 베타1, 베타2, x좌표를 알파1, 알파2 뺀 것의 절대값 뭐가 된다고요? 어떤 뭐시기에 뭐를 뺀 것의 절대값은 100% 뭘 의미한다고요? 거리다. 이거를 제발 알아두시고 임의로 우리가 잡았을 때 특히 지수로고 함수는 y좌표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더더욱이나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뜻을 거리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 거리. 그렇다고 이제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 다 찾아도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근거는 미지수가 5개가 있었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알았어요? 일단 요거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 = k다라는 건 이 범위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은 함수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래프를 잘 그려보려고 합시다. 특히 이런 식의 문제들은 모눈종이식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삼각함수는 모눈종이식 그림을 잘 이용하는 게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는 거. 자, 물론 쌤은 이제 격자가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지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부디 가시길. 하나가 더. 자, 우리가 주기가 10이니까 여기 10이라고 하고요. 여기 6이라고 하고요. 그럼 코사인이 먼저 나왔으니까 쟤를 그려주면 1, 0, 마이너스 1. 그렇고 지금 잘못 그렸네. 1,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fx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맞나요?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 y = k랑 만났다고 했으니까 k를 이렇게 싹 그어놓고, 그럼 여기가 알파1, 여기가 알파2. 순서는 상관없죠? 문제에서 대소관계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뺀 것의 절대값은 무조건 거리라는 생각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 코사인 함수를 x축 대칭해서, 맞나요? x축 대칭한 다음 3배를 해서 하나, 둘, 셋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놈은 여기. 근데 그거를 내려버렸어요. 그렇죠? 내려버렸으니까 얘는 여기로 올 거고요. 얘는 이 상태에서 하나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있을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로 가는 거고요. 얘는 여기로 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로 오면 되겠다. 그래서 칭하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이쪽 부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베타1, 베타2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자, 근데 아까 쌤이 무슨 얘기 했어요? 대칭사. x = 6의 대칭입니다. 그쵸? 기본적인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주기의 반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럼 당연히 떨어진 거리가 어떠하다? 같다. 같다가 되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문제에서 요게 8이라고 얘기했으니 요게 8이라고 얘기했으니 요게 거리가 4가 돼야죠.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6에서 4를 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고요? 1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K값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fx에 2를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2분의 1
k 값은 2분의 1이 되시겠다라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gx랑 2분의 1을 만났대요. 뭐 해야 돼요? 연립방정식이죠? 빼기 3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x 빼기 1이 2분의 1이다가 되는 거고, 이항하면 일단 여기 써주고 코사인 6분의 파이 x다라는 건 이항하면 플러스 2분의 3 빼기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의 삼각함수 값이니까 코사인 음수가 될 수 있는 건 2, 4분면과 3, 4분면 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쌤한테 배운 친구들은 x축과 이루는 각이 같으면 삼각함수 크기가 무조건 어떠하다 그랬어요? 같다고 얘기했었죠. 맞나요? 자,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건 정해져 있죠.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 x가 될 수 있는 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맞았으니까 3분의 2파이 또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가 더해져 있으니까 원래 물론 치환을 하면 되죠. 근데 치환하지 않고 바로 풀어주는 방법이 이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x는 파이분의 6을 양변에 곱하면 되는 거니까 4와 그 다음에 4니까 뭐 끝났죠. 여기 뭐 대칭이 되는 게 어차피 6이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8. 뭐 계산해도 그렇고. 그래서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겨먹은 모양만 뭐가 되는 거야? 기분이 나빴다. 단지 그게 다다.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대칭에 관한 건 중요하니 요거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예, 이런 게 이제 4점짜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일단 먼저 보면서 얘기할게요. 속도의 거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쌤이 확인해야 될 게 뭘 잘 보자고 했어요? 세 가지 잘 보자고 했죠. 우리가 위치, 거리, 뭐 속도, 여기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제발 체크해야 될 건 처음, 위치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출발 시각도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속도의 부호를 챙겨놔야죠. 자, 문제에서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의 점 A와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시각 T에서 P의 속도는 얘와 똑같대요. 자, 문자의 부호를 알려줬네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하면 돼요?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버리죠. 절편은 0하고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는 거죠. 여기가 빼기 3분의 A가 되는 거고 이거. 자, 이걸 내가 그린 이유는 뭐예요? 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부터 계속 한쪽 방향으로 쭉 뭐 하는 거다? 가는 거다.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쭉 간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위치가 곧 뭐가 된다? 거리. 위치는 뭐 하는 거죠? 정적분. 거리는요? 넓이요. 위치에, 근데 우리 정적분으로 구하는 정확한 위치가 아니죠. 위치의 변화량이죠. 위치의 변화량. 그럼 위치라는 거는
처음 위치에서 뭘 해야 돼요? 위치의 변화래요. 종족분. 그게 위치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얘는 같은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필히 위치가 곧 거리인 문제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t가 2에서 점 p와 a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a의 위치는 6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점 p는 오른쪽 방향으로만 쭉 가요. 그럼 거리가 2초 후에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2초 후에 p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16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구하려는 건 a입니다. 구하려는 건 a입니다.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뭘 하면 되겠어요? 종족분 하면 되죠. 이게 얼마가 된다? 66. 왜냐면 x축 위는 그냥 종족분은 넓이니까. 이거 잘 구분해야 되죠? x축 위면 양의 넓이, x축 아래면 음의 넓이. 근데 이게 섞여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쵸? 그런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주면 되는 거고, 이거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한 문제 없이 8 더하기 2a가 16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된다? 4다. 자, 여기서 쌤이 이제 체크를 했으면 하는 건 당연히 요 생각, 위치, 거리, 속도 문제는 이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리고 어디서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절대 실수할 리가 없다라는 거. 예, 그것만 정리하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은 문제없이 쭉 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는 가급적 3점에서 실수할 여지가 있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넘어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쌤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쌤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A의 n제곱근 문제가 나왔을 때는 100% 이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 순간 뭐 하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x값이죠. 그래서 x의 n제곱이 a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 x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는 무슨 문제로 바꿔버릴 수 있다? 함수 문제로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자, 이번 9월 보평은 대칭성에 관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했던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fx가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기 쉬운 방법이 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표현이 나오는 순간 뭘 만들어서 생각하자? 실수에 계속 그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외웁니까? 그냥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해결될 것을. 맞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일단 보면 대칭 생각하는 거고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일 때 구하려는 건 상수 k 값을 찾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상수 k. 자, 문제 표현을 보죠. 자, a가 되는 거죠. n은 4. 자, 여기서 얘기하는 4가 나온 거죠. 실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딱 보자마자 여기까지 딱 끊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x의 4제곱이 이거다. 맞나요? 이거죠. 여기에 관한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뭘 따지면 교점. 당연히 얘는 뭐일 수밖에, 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4차 함수니까 얘는 극소가는 이렇게 되는 놈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제 상수함수 딱 그어놨을 때 실수가 당연히 2개. 원래는 몇 개 있죠. 실수란 말 없으면 n개 있어야 되죠. 근데 실수라고 하면 그래프 딱 교점인 거죠. 근데 모두 곱한 값이 빼기 9다. 얘하고 얘의 곱이 빼기 9다. x 4제곱은 y축 대칭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3 빼기 3이 된다. 이 얘기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3이니까 3의 4제곱이 3의 2분의 f의 제곱이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밑이 똑같으니까 f에는 8이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우린 이 n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2개. 그럼 이건 등호가 있잖아. n이 2개래. f는 2차야. 이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y 콜 fn하고 y 콜 8하고의 교점에 x좌표, 뭐 여기서 n이라고 할까요? 교점에 n의 좌표 일 때, n이 2개일 때 k값 찾는 거예요. 그럼 이 fn이다라는 건 어디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2차 함수는 어디에 대한 대칭이다? 축에 대한 대칭이다. 자, 그 y콜 8을 그었을 때 교점이 당연히 2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자연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그럼 이쪽에 자연수도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칭성이니까 여기는 뭐여야 됩니까? 3이 되지 않습니까? 끝났죠.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1,8입니다. 1,8이기 때문에 저기다 갖다 넣어주면 8이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 따라서 k 값은 9다.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뭐를 몰라서? 지수 단원, 수학원의 지수 단원은 계산만 공부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절대 못 푼단 말이에요. 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언제든지 시험에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계산만 주구장창하는 친구들은 100%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론, 정확한 의미 알아두자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프 대칭수. 오케이? 예, 정리하세요.
됐습니까?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맞아, 저거였어.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답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 이거는, 예, 좀 기분 좋은 문제였죠? 이 문제 자체적으로. 자, 그래도 일단 관찰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 문제 자체가. 복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복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어려울 거다. 조심해라 니들 뭐 이런 거.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고요. 지금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점차 지금 계속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엄청나게 어렵기보다는 다른 4점짜리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킬러 문항이 좀 쉬워지는 반면에 다른 4점짜리 물론 이제 4점 같은 3점짜리 문제들이 간혹 있죠. 우리를 애먹이게 하는 게 그게 4점 같은 3점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 간혹 그거는 늘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은. 근데 4점이 12번은 너무 쉽게 나왔고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본 수능에서는 좀 달라지겠지만 너무 쉽게 나온 편이고 이게 난이 4점짜리가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끝까지 못 간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되고 못 풀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말했잖아요.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시간을 자꾸 줄여가면서 나의 승점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런 연습 잘 해두시길 바라고요. 일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티에 대해서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점 A를 지나고 자 만난데 교점 만난다 연립박자 없이 가장 기본 맞아요? 일단 그런 생각하면서 아직 결론 짓지 말고 A, B라고 했습니다.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 플러스 X제곱과 만나는 점을 C라 했고 그 다음에 B에서 AC에 내린 수선해발 H라 하자. 그럼 선분 AH에서 CH를 뺀 것을 T로 나눈 것을 극한을 풀었어. 구하라는 거 극한. 그럼 당연히 내가 할 일은 뭐가 필요해요? AH 필요하고 CH 필요하죠. 그럼 AH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거리잖아 우리 선분이니까 거리잖아요. AX 좌표 필요하고요. BX 좌표 필요하고요. CX 좌표 필요합니다. 근데 C는 쉽습니다. 얘만 알면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2차 함수 자체가 이건 또 대칭입니다. 그죠?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만난다고 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뭘 하셔야 되겠어요? 연립 방정식. 이 방정식이 근데 무조건 두 개인데 구체적이지 않죠? 당연히 알파 베타라고 놓으셔야죠. 그런데 바로 근각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쌤 알파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다 대입해도 되지만 당연히 차수 낮추는 게 좋으니까 알파 플러스 t라고 할 거고요.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빼기 알파 콤마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죠. 뭐 당연히 알파 제곱 알파 더하기 t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t. 자 그럼 이제 쌤이 이제 얘기한 대로 선분 AH가 필요하다.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 선분 CH는 뭐가 되나요?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는 미지수가 3개 있는 거예요. 줄이던가 다른 식으로 만들던가. 알았죠? 요거는 가볍게 근각에서 나올게요. 왜냐면 두 분 나오고 이 모양 나왔으니까. 그럼 요거는 바로 구할 수 없잖아요.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곱 이용하는 거죠. 제곱을 이용한다라는 거. 당연히 알파가 더 크게 났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부호가 양수인 걸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빼기 4알파 베타 이렇게 하니까 얘는 1 플러스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t다.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제곱근 4t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죠? 해결을 봅시다.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가게 되었을 때 t분의 제곱근 4t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어때? 은꼴이죠? 뭐 이과 계열 학생은 뭐 바로 미분, 로피탈 정리 써도 되지만 근호가 있으니까 식변형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찢어놓기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t 플러스를 빼기 되니까 4t. 뭐 끝났죠? 여기는 4로 수렴하고요. 여기는 1로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 결과는 B가 된다.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짚어주고 싶은 건 이거죠. 두 함수가 만났대요. 앞에서도 우리 했죠. 맞나요? 뭐 해야 돼요? 연립 방정식. 그쵸? 이런 것들. 자,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딱히 설명 메모할 게 특별히 없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제 다음이에요. 그죠? 이 쌤이도 이제 문제를 이제 설명해주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봤더니 많이 헤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랑 문제를 잘 분석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하고 싶은 행동이 딱 있죠. 이거 보는 순간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처음부터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하는 순간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었죠, 그쵸? 맞아요? 미안합니다. 자, 하고 싶은 거 잠깐 멈추고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두 점 CD가 있다. 선분 AB의 중점에 대해서 원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이때 선분 AD하고 CO가 점 E에서 만나고 선분 C가 4라고 나왔고 이게 4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분 ED가 3제곱근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선분 AC 곱하기 CD래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거까지는 쉽게 찾을, 이거 중요한 게 쉽게 찾았을 거예요. 자, 쌤한테 쌤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삼각형에서 삼각형 6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내각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뺀 3가지 조건이 주어지면 나머지 무조건 다 찾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될 게 뭐야? 선분 CD, 그 다음 뭐야? AC다, 그치? 요걸 찾아야 돼요. 그럼 AC다라는 건 이미 두 변이 나왔고요. 여기 4분의 3파이라고 나왔으니까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선분 CD의 제곱. 코사인 법칙 써야죠? 코사인 법칙. 선분 CD의 제곱 양변. 4의 제곱 더하기 3제곱근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3제곱근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되시겠다. 그럼 여기는 16, 18, 얘는 제곱근 2분의 1, 요거 약분 되겠고, 그 다음 빼기 8이 되는 거니까 26번. 잠깐만요. 잘못 계산했네요. 8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24가 되겠네요. 얘는 34니까 얘의 결과는 10.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선분 CD는 제곱근 10이다. 구하려면 한번 보자. 오, 가능성이 요 3가지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선분 A씨가 6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일까, 그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무엇이 될지 한번 잘 판단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진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C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거부터 그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맞나요?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럼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아까도 쌤이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했던 말인데,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쌤이 뭘 사용하라 그랬죠? 몇 가지 생각하자 그랬죠? 두 가지 생각하자 그랬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를 이용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언제 쓴다 그랬죠? 두 변을 알아야 해. 삼각비는 한 곽과 한 변만 알면 돼. 자, 분석하자 그랬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까지 보조선 다 그었단 말이야.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왜? 시름에다 원조가 그 90도. 반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봐봐. 이 삼각형 ABC의 두 변을 알아? 몰라. 찾을 수 있어? 없어. 안 되네.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치? 그럼 버려 일단. 분석하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생각이니까. 그럼 삼각비? 함산 알아? 그럼 자, 이제 내가 배운 거 곰곰이 생각. 내가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반지름이 나왔어. 지름이라고 해서 반지름 안 줘. 중점에 놓고 지름을 안 줘.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두 변을 모르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 요거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것도 어차피 한 변만 알면 요거 미지수도 아마 풀려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한 변이 안 돼. 아, 지금 이걸 못 써. 그럼 잘 봐라. 끝까지 이거 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친구들 이걸 망했단 말이야. 물론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어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뭔가 메모를 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뭔가 메모할 게 생겼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실제로 적으면서 들으세요. 실제로 진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내가 최소한의 이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면 뭔지 알아두고 최소한의 조건 제발 알아두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분 BC를 긋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 쌤은 지금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봤던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늘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면 이제 저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골 때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단다. 그럼 우리 지금 이게 써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지금도 여러분이 이걸 그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원에 접하는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긋기 전에 여러분들의 무엇이 띄어야 되냐면 자, 이 삼각형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 뭘 알죠? 이 변을 알아요. 맞아요? 이 변을 알거든요. 그러면 삼각형 ACD 입장에서 이 원을 만약에 완성하면 이 원은 삼각형 ACD에 뭐야? 오! 자, 그럼 이제 쌤이랑 수업했던 얘기를 잘 생각해보자. 우린 지금 이게 안 돼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대부분들 직각삼각형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쌤이 선택한 삼각형 ACD를 보면 얘는 원에 내접해. 다른 말로 이 삼각형에 외접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야 될 게 뭐밖에 없어? 그치, 사인 법칙이지. 사인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배운 걸 정확하게 알아야 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린 선분 AC를 구해야만 해. 뭘 알아야 돼? 요거 하고 뭘 알아야 되지? 지름, 반지름. 사인 법칙 쓰려면 반지름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 쌤 왜요? 라고 하면 사인 각분의, 여기를 쌤 세타라고 둘게. 사인 각분의 그 대변은 지름이야. 아,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도 태클을 걸겠지? 태클 걸 수밖에 없겠지? 왜 태클이냐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자, 다시 봐. 이 삼각형 다시 봐. 이 삼각형에서 몇 가지를 알아 우리? 세 가지 알지? 그게 뭐야? 세변을 할 때 내가 뭐 하라 그랬지? 그렇지. 우리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이런 거 열심히 계산하지 말라 그랬지. 양변의 곱분의 양변의 제곱의 합의 각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요거야. 맞냐? 요거 계산해볼까? 얼마야? 10이지. 요거 12니까 요거 이제 암산해도 되죠. 요거 12니까 약분해서 얼마가 돼? 2가 되잖아요. 그럼 요거 제곱근 20이지. 제곱근 20이니까 2 제곱근 5분의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사인 세타잖아. 이거 예각이잖아. 이게 설마 둔각이라고 할까? 삼각함수값 알았네? 뭘 그려? 이 직각삼각형 열심히 그려. 그래 안 그래? 자, 어때? 딱딱 맞아떨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도형을 잘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도형을 잘 봐야 돼.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지 않냐? 아, 그럼 선생님 사인 세타 어차피 사인은 뭐 코사인이 뭐 부호가 뭐든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돼. 사인은 1, 2, 4보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플러스 옮겨도 되고. 맞아요. 그럼 제곱분 5분의 2예요. 자, 여기까지 뭔가 정리할까요 우리? 예. 어때? 이제 막 보이지? 왜 내가 이걸 못 봤을까? 그게 말했잖아요. 고정관념을 가져서 할까. 여러분은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냥 왜죠? 반업 나왔어. 무조건 BC 걸어야 돼. 누가 그러라 했어? 그러라고 한 적 없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라고? 반원 또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게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돼야 된다? 외접원.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그러면 필요한 게 반지름. 자, 그럼 이제 선생님 그 반지름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게 문제잖아.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건데요? 이게 지금 포인트네? 맞아요?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자, 우리가 구한 걸 생각합시다.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요거 R이라고 둘 거야. 요것도 R이라고 둘 거야. 요것도 어때? 원은 내가 중요한 게 뭐? 중심하고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게 얼마라고 했어? 4라고 했어.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아, 물론 R 빼기 1인데. 아이고, 잠깐. 잘못 읽었다. 요거 R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지? 맞아요. R 빼기 4. 왜 이래? R 빼기 4. R 빼기 4야. 그 다음에 말이야. 요 각이 나왔단 말이야. 각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4분의 파이거든.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왔어요? 이건 세 가지가 나왔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쌤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상황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A 또 길이 나왔잖아요. 우리 여기 세 가지 뻔히 나왔습니다. 요거 3제곱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3제곱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요 길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길이 모르잖아. 그럼 다른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쵸?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원은 뭐가 중요하다?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해요. 요거 너무나 중요해요. 자, 쌤이 요 삼각형에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니까 삼각형 해결되고 이 각도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됐습니까? 양변과 끼인각이 됐어요. 그럽니까? 양변과 끼인각이 됐으니까 우리는 뭘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라지 R 제곱은 양변 요거의 제곱 플러스 3제곱분 2의 제곱이니까 18 빼기 2 곱하기 3제곱분이니까 6제곱분 2의 R 빼기 4 그 다음 코사인 4분의 3파이 2, 4분면 각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제곱분 2분의 1이다. 그치? 그럼 정리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6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이건 날라가고요. 그죠? 이 R은 요거 34고 10대. 그대로 가면 돼요. 끝났죠.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우리 보조선 여기다 하는 거였어요. 그죠? 정리할까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선분 H는 이제 뭐야? 사인 세타분의 그 대변이니까 선분 H다라는 것은 사인 세타분이 아까 얼마였죠? 루트 5분의 2였죠? 루트 5분의 2 곱하기 지름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내가 구하라는 건 선분 CD가 제곱근 10이고 얘는 요거니까 결과적인 얘기는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오, 선생님 아까 예상한 거랑 다르게 나와요. 그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요거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예, 일단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도형을 보는 입장.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사인 법칙이란 말이 나와야 쓰는 게 아니라 외접어, 그리고 또 언제 쓰는 거죠? 마주보는 한 쌍.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 도형 문제에서 6가지 요소 중에 몇 가지가 나와야 되냐. 3가지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 찾아야 된다는 거. 원은 중심 반지를 무조건 이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나쁜 습관, 직각삼각형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 쌤은 이 연습 많이 시켜서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한 변 한각 알면 나머지를 다 삼각비로 표현할 수 있다. 어차피 삼각함수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가 뭐야? 사인 법칙 한 번 썼고 코사인 법칙 2번 썼고 변형, 그러니까 다 쓰였죠. 변형 공식, 코사인 법칙, 맞아? 사인 법칙. 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써? 내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준비가 돼야 된다. 어느 상황에서 뭘 써야 되는지. 지금 쌤이 문제 분석하면서 가는 거 봤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끌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쌤이 다른 해설, 뭐 보통 모의고사 보면 이제 해설지가 올라와요. 뭐 종로, 뭐 그다음에 어디야? 뭐 EBS 당연히 올라오고. 한번 봤어요. 봤더니 뭐 중학교 도형으로 풀었더라고. 혹시 본 적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물론 글쎄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우리 중학교 3학년 도형 원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반원이 나왔으니까 아까 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보조선 그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채워주는 거야. 채워주는 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나요? 이거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제곱근 10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서 푸는 거냐면 여기 연장선을 그어서 교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위에 4점 있을 때 요거 곱하기 요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풀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생각할 수 있는 풀이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쌤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이거 알면 뭐 풀 수 있어. 좋아요. 잘 풀 수 있고 금방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생각이 나야 풀지. 맞아요? 이게 우리 원과 비례라는 단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잘 안 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유도되는 과정은 여기 싹 그어서 원주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닮으면 이거 이용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기 습관이 되어 있지도 않고 굳이 중학교 과정을 이용한 풀이를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분명히 배운 범위 내에서 말했잖아요. 물론 알면 좋아요. 저학년 때 뭐 기본 베이스로 쌓아야 되는데 저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가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 좀 그렇게 하면 이제 되게 어려운 풀이가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알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가 했을 때는 뜬금없는 아이디어다. 우리들 입장에서 배울 범위 내에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 한번 써야 되는 거고 코사인 법칙 써야 되고 코사인 변형 공식. 이게 아마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였지 않았을까 라고 쌤은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 알아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삼각형이 머리에 내접해요. 반지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쌤이 왜 6가지 중에 자꾸 3가지를 했었는지 이제 조금 더 공감이 되죠. 그거에 대한 연습을 더 하셔야 될 필요성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 정리했죠? 어려웠지? 지금 봐도 설명 들어서 이제 알긴 알겠는데 내가 저렇게 풀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아요? 이거 풀었다고?
그때 안 되잖아. 다른 어? 다른 문제. 다른 다시 풀었을 때? 시험 때? 그럼 잘하는 거죠. 엄청 잘하는 거죠. 풀려보라. 이거 이용해서 풀어도? 이렇게 비슷하게 자신을 못하는데 비슷하게 그래 잘했어요. 그러니까 쌤이 보여주는 건 이거야.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죠?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쌤이 이 문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요? 자, 이 문제가 진짜 어렵지 않았나? 어렵지 않았나 이건데 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적분에 관한 문제는 그래프 풀이 아니면 식으로 푸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프와 식으로 푸는 거라 했어요. 맞아요? 그래프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가 X절편들이 나왔고, 맞아요? X절편이잖아요. 3차함수 나왔어요. 오, 하나만 알면 끝나는데 그게 없네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괴롭히겠네요. 그럼 뻔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3차함수의 fx에 대한 건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곱차항 계수와 나머지 1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럼 그 나머지 하나는 예를 들어서 x절편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중근일 수 있고 다른 놈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가 아마 될 거다. fx 때문에 우리가 좀 골치가 아플 거야. GT를 봤더니 더 골치 아파 보이는데, 자, 쌤은 항상 이 얘기 했었어요. 윗끝 아랫끝에 변수가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했었죠? 직접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맞아요? 기억하세요? 이거를 바로 미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던 정적분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지금 이거 수투야. 수투 공통문항이니까 미적분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야. 맞아요? 물론 이과계열 학생들은, 자연계열 학생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하죠? 대입, 미분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수투라고. 합성함수 미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해야 되는 문제라고. 알았어요? 직접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을 때 쌤이 분명히 대입과 미분이라 알려줬지만 무조건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윗끝하고 아랫끝에 둘 다 변수가 있을 때 저는 직접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요. 빨리 그걸 잘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는 바로 미분하는 것보다 그 공통문항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 해야 돼요. 공통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뒤에를 볼게요. 이거 뭔가요? 상수이기도 하고 fx 절대가 붙으면 넓이죠, 넓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분 구간 상수가 있어요. 물론 그 생각을 해도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기억니 득에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모양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쌤이 넓이 구하는 방법은 교점이 몇 개인지 확인한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 것을 정적분하자고 했어요. 그건 쌤이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공식의 모양은 뭐가 붙어 있어요? 절대값 씌워져 있어요.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는 상수죠. 탁 넓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양의 값이라는 거. 요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알려준 사실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fx의
절편 두 개와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에 GT는 위끝 아래끝 변수가 있는 정적분에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상수가 있는 노.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넓이로 본다라는 거.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럼 기억을 볼게요. G0가 0이면 G 빼기 1은 음수다. 부호를 하려고 한다. 와, 부호를 하려고 했으니까 G 빼기 1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일단 가정이 뭐야? G0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봐. 우리 잘 보면, 기억력 이거 잘 보면 G 프라임 어쩌고라는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쌤이 아까 했던 말이지. 이거는 미분을 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럼 G0가 0이라고 했으니까 넣어볼게요. 0에서부터 1까지. 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중요한. 절대값의 차이가 있네. 근데 이게 뭐가 된대? 0이래. 그 말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0하고 1 잘 보아야 돼. fx에서 0은 절편이야. 1도 절편이야. 이거거든. 이거는 뭐지? 정적분. 얘는 넓이. 정적분하고 넓이가 같은 구간에서의 정적분과 넓이가 같다라는 거. 앞에서 또 한 번 나왔어. 위치이자 거리라는 말. 그치? 그럼 이게 뭘 알려주는 걸까? 그렇지.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x는 0하고 1 사이에서 0하고 1이라는 부분에서는 x축 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프 얘기잖아.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말이야. 이 fx를 가지고 왜 더군다나 그래프로 가려고 하냐면 g-1을 부호를 따져야 되니까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게 되면 인테그랄 빼기 1부터 0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야. 이게 음순이라고 물었다는 말은, 자, 잘 생각해보자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이라서 부호가 뭐야? 양수야. 근데 정적분에서 넓이를 빼서 음순이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얘가 크기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또는 이 정적분이 그냥 음수가 되면 되잖아. 그럼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얻은 예를 통해서 말했잖아. 이거는 미분하면 안 된다고. fx 그래프 형태를 예상해 봅시다. 자, 요거 우리 증가함수 쪽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절편이 0하고 1이 있으니까. 자, 다시 여기에 3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쌤 갑자기 저걸 보니까 이상할 수 있잖아. 최고차항에서 잘못된 이거 아니면 미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이거야. 그럼 이 둘은 될 수가 없어요. 왜? 얘 때문에.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하겠어?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개혁 예상을 할 거야. 이거면 0하고 1이 여기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0하고 1에서 fx는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넓이하고 정적분이 똑같아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그래프 생각할 수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뭐 요게 있겠지만 우리 절편이니까 여기 0, 1 무조건 이렇게 되지 않나? 이거 안 되지.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는 이 두 가지네.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제 G 빼기 1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6 어디 써야 되지? 여기 써야 되지 않나? 오! 빼기 1부터 0까지. 얘는 1번이든 2번이든 빼기 1부터 0까지네. 정적분이. 음수는. 음수에서 양수를 뺐어. 정답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분을 세워서 바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망하는 거야. 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정적분이다라는 건 그래프로 풀거나 식으로 푸는 거라고 했어요. 식으로 푼다는 얘기는 이걸 미분해서 풀 거라는 얘기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니은디귿을 봐. 또 부호가 나왔어. 이번엔 G 빼기 1이 양수이면 FK가 0. 이 방정식, 즉 fx의 함수 y+fx의 x절편이 빼기 1보다 작은 게 있어? 라는 질문을 한 거네. 디귿, 또 부호네. 부호. 이거를 식으로 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이게 이 문제의 방향이야.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3번 문제 풀면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걸 봤으니까 난 무조건 이걸 대입과 미분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아예 고정관념을 정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풀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얼마든지 정적분, 절대값 씌워져 있어. 이거 진짜 중요하죠.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넓이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 풀이로 간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정리하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자, 일단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진짜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제 니은을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또 이제 봐야 돼, 문제를.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갑시다. 이 문제에서 알려준 건 뭐밖에 없죠? fx의 최고차항 계수와 x절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gx라는 것, gt라는 것은 적분권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말했다시피 미분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DNR 전제 조건이 G 빼기 1이 양수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랑 연관성이 좀 없죠. 그죠? 이거면 방정식이 돼버리겠죠. 등호가 있으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존재하나요?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개. 자, 그러면 fk가 0이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쌤이 아까 왜 fx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절편을 알려줬으니까. 더군다나 k가 빼기 1보다 작은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x를 인수로 갖고 x-1을 인수로 갖고 x-k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x절편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야. 이거예요. 작니 이거예요. 그 얘기는 얘는 x축이랑 몇 개랑 만나야 되는 거예요? 3개랑 만나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럼 먼저 가정을 얘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번역이 아니고 이렇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걸 해야죠. 아까 g-를 우리가 구했죠. 쓰기만 했죠. 정확하게 구한 건 아니고 인테그랄 빼기 1부터 0까지 fx dx 이 정적분에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얘를 한 거. 이게 함수예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빼기 1부터 0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게 0에서 1까지의 넓이보다 큰가요? 크다면 얘 x절편은 0하고 1 빼고 걔는 빼기 1보다 작니? 이 질문입니다. 내 말 이해하겠어요? 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그래프가 무조건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쌤이 이 그래프라는 거 아는데 지금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x절편을 일단 x축을 여기다 일단 잡을게요.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k를 여기다 쌤이 잡는 이유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니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알았어?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 넓이보다 얘가 다시 빼기 1. 빼기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빼기 1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깎이죠. 그러면 가장 최소한의 베이스를 먼저 생각할게요. 3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 무조건 3차 함수 점대칭이에요. 그럼 이게 변곡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무조건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에요.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k가 빼기 1이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k가 마이너스보다 작냐고 질문한 거야. 근데 요거 해석이 뭐라고요? 빼기 1부터 0까지의 정적분은 얘 넓이보다 크나요? 크다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태면 얘랑 같아요. 그럼 얘는 0이어야 되죠. 그럼 이게 아니어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변곡점이 0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확신할 수 있죠. 변곡점이 0이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생각이 뭐냐면 이 그래프는 맞는데 변곡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x절편이 이쪽에 있나요? 다시 x축이 여기인가요? 여긴가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 본 것 뿐이에요.
변곡점이 여기라는 가정하에서. 그럼 이 두 번째 그래프에선 지금 크기를 딱 이게 대칭이네. 이 x축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상태. 얘랑 크기가 같은 상태예요. 그럼 얘는 올렸죠. 그럼 당연히 이 면적이 줄었죠. 그럼 이 넓이가 더 크겠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거네. 맞아? 이해하십니까? 근데 보세요. 이 그림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이 크기가 당연히 얘의 넓이보다 클 수밖에 없죠. 클 수밖에 없죠. 내 말 이해하겠어요? 근데 빼기 1이 이쪽에 있어도 되는 거 있겠죠. G-0보다 크다가. 근데 쌤이 말했잖아요. K가 -1보다 작은 게 한 개만 있어도 된다 했잖아요. 빼기 1이 여기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가 안 된다. 맞아요. 쌤 말 이해하겠어요? 크기가 확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러한 실수 K가 존재하냐? 존재합니다. 그죠? 납득됩니까? 그래서 니은은 정답입니다. 뭐에 대한 문제죠? 그래프. 3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 문제는 점대칭이라는 거. 3차함수는 점대칭이라 변곡점의 대칭이라고 모르면 진짜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시겠나요? 네, 정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에서 알아두었던 알 수 있는 건 G-1이면 fx의 그래프는 이런 상태여야 된다는 거야. 됐나요? 자, 디귿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날 요거 이어서 쌤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